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직접 방문해 금리 인하를 압박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 본부를 전격 방문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직접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연준 건물 개보수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백악관은 앞서 연준의 개보수 공사 비용이 예산을 7억 달러 초과한 2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방문을 중앙은행에 대한 압력을 증폭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 연극이라고 평가하며 파월 의장의 대중적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어 시작에 앞서 건물 개보수 비용이 31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파월 의장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예산을 초과했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말해 파월 의장을 겨냥한 발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가 기준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어 종료 후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큰 조치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그가 조금 늦기는 하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해서는 2명 내지는 3명이라고 답해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의 거취에 대한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이민 신분 증명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 정책이 변화하는 지금 관련 서류 휴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LA 시내에 인공지능 기반 배달 로봇이 더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UCLA 캠퍼스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코포 로보틱스가 LA에 배달 로봇 수천 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1,000대 로봇을 운영 중인 코코는 내년까지 로봇을 10배 늘려 9,000대를 추가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로봇은 올봄 실버레이크에 약 10대가 배치된 이후 한인타운을 비롯해 다운타운,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웨스트 LA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코코 회사 측은 지금까지 50만 건 이상의 배달과 수백만 마일의 주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로봇들이 신기하다, 귀엽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때로는 길을 막는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계단에 갇히거나 길을 잘못 뜨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배달 근로자들은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배달 근로자는 1시간에 5건, 6건 배달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두 건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코 측은 짧은 거리만 로봇이 맡고 길고 수익성이 높은 배달은 여전히 사람에게 맡겨진다면서 시장 규모가 커서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연방법무부로부터 메디케어 운영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언론 보도 이후 자본에서 법무부에 연락했으며 현재 형사와 시민 차원의 공식 요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의 조사 협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운영하는 이른바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프로그램에서의 사기, 프로드 혐의 여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겪고 있는 일련의 위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작년 말 브라이언 톰슨 보험부문 GU가 뉴욕시 거리에서 총경을 받아 살해되면서 전국적으로 보험사들의 진료 거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유나이티드 헬스는 메디케어 비용 증가로 올해 재무 전망도 중단해버렸고 안드류 위티 CEO는 결국 지난 5월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현재는 과거 장기 재임했던 스티븐 햄슬리 CEO가 다시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 브라이언 톰슨 CEO 사망 후 최근 1년 사이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절반 가까이 폭락해 약 2,77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하버드 법과대학 전문의가 변비 완화를 위한 키위 처방을 추천했습니다. 키위가 장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강사이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트리샤 파스리차드과 전문의는 변비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키위 2개를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키위 1개에는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80% 이상과 2에서 4g의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단백질 분해를 돕는 엔자임인 액티니딘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2020이나 국제연구에 따르면 초록키위 2개를 4주간 매일 먹은 사람들은 배변의 수가 주 1, 2회 늘어났고 변비 증상도 개선됐습니다. 그 효과는 일반적인 식이섬유 보충제인 차전자피보다도 좋았다고 합니다. 키위의 효능은 섬유질을 넘어섭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1년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키위 섭취가 DNA 가닥 손상을 줄이고 혈중 중성지방 유치를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으며 2023년 메타 분석에서는 키위를 포함한 과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의 결장암 발생 위험이 약 13% 낮아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파스리차 전문의는 키위 껍질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지만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장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참여자 1명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져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집행을 통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불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엄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승소했기 때문에 만명의 만인소 형태로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국정논단 차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당시 법원은 모든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이전 판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사제공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피의자가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 친아들 살해 사건의 피의자 A씨는 1999년 2월 특수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숨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위협하고 숨갑을 이용해 추행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항소심에서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경되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으로 앞서 피해 유족은 A씨의 잘못으로 전처와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